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하버드 100년 전통 자기관리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류웨이위이고 옮긴이는 이재희님입니다. 펴낸 곳은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지은이 류웨이위는 산시사범대학에서 교육과학 기술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대학 강사로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대중심리학 및 행동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여 편의 교육 관련 학술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관리로 성공의 불을 밝혀라. 새벽 4시 하버드 도서관의 불은 여전히 밝다. 빈 좌석이 없는 가운데 모두가 책을 보거나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은 불철주야 학생식당, 도서관, 교실 어디를 막론하고 자료를 찾고 책을 읽는다. 빵을 씹으면서 책장을 넘기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제를 한다. 하버드를 취재했던 영화 제작자 셰주아는 이런 분위기에 깜짝 놀라 캠퍼스 전체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같다고 했다. 하버드는 공부 강도가 무척 세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마치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강력한 자기 제어력과 꿋꿋한 의지력을 발휘한다. 이 과정을 이겨내야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하는 힘이 나온다고 믿는다. 하버드생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지배하며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끄는 자기관리는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학습과 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근면한 학습 분위기를 위해 애쓴다. 학습 분위기와 연구 과제를 관리하며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단 그것이 가능해지면 막중한 학습량을 이겨내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먼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을 찾아 내 맘대로 하기를 실행해보자. 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 방법이 앞에서 말한 자기 통제나 제어와 모순된다고 여길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감정과 심리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팽팽한 실을 더욱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많은 원리같이 자기 심리를 강하게 통제하면 할수록 저항력과 반발심만 키운다.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면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자기 관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강요가 아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범해선 안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제어하려는 개념일 뿐이다. 절제된 사고와 행동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이끌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감정과 이성을 강력한 통제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절로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어렵지 않은 일들을 과제로 삼아 도전해보자.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최고의 이상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낼 수 있는 도전이면 충분하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루 동안 먹지 않기 같은 것도 좋다. 작은 목표부터 성과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자.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능숙하게 통제하게 되면 자기 역량이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된다.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라. 고통과 실망에 빠질수록 악순환이 거듭된다. 난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어. 내가 한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은 위력을 잃는다. 단순한 생각이라도 자기에게 용기를 부여하자. 그럼으로써 자기 긍정을 심고 가능성을 열어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관리의 출발이다. 자기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변화시켜보자.
이제껏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 각성이 있어야 노력할 힘이 나온다. 자기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에 망설이지 마라. 일부러 소문낼 필요도 없지만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주위에 알려도 좋다. 그들의 시선이나 지적도 지렛대로 쓸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자기 통제력이 발휘되면 자신감도 그만큼 올라간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아무리 조그마한 통제력이라도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라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기, 다양한 규칙 준수하기, 제 시간에 학습 계획 완성하기 등 매일 하는 일부터 통제와 절제를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관리가 가능해진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자를 거부하라.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이다. 분업이 가능하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 시간을 절약하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업무량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의 효율은 사람이 적을 때 높다고 한다. 원인이 궁금하다면 하버드 심리학 강의에서 인용된 내용을 들어보자. 1964년 뉴욕의 공원에서 한 여성이 피살됐다. 당시 근처에는 38명의 주민이 있었다. 그들은 그 여자가 살해되는 광경을 목격했거나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언론은 사람들의 방관자 효과를 질타했다. 심리학 현상의 하나인 방관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경우 책임감은 약해지고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된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니 꼭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구해주겠지. 라는 심리가 발동한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사건을 나태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같은 심리의 작동으로 누구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집단 무관심을 초래한다. 베리스 양은 하버드의 신입생 담당 부서장이었다. 그는 1965년부터 신입생들을 위한 상담과 멘토로 활동했다. 그가 방관자 현상에 대해 기고한 글이 하버드 잡지의 우수 칼럼으로 실렸다. 2주 전 동호회 건물 지하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자욱하게 번졌고 곧바로 화재 경보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당시 몇백 명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화재 경보음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 넘겼다.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만약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면 건물을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서 모두가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화재는 화재이다. 그 경고의 위험은 부인할 수 없다. 화재 경보를 들었다면 반드시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밖에서 차갑게 식은 빵을 먹는 것이 자신이 빵으로 구워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책임 분산 심리가 생겨난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 책임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믿는다. 혼자서만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책임을 은근히 남에게 미룬다. 자신이 나섰을 때 뒤따르는 일들을 피하고 사건에서 멀찍이 떨어져 방관자로 남으려 한다. 특히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책임져야 할 때 회피하거나 게으름 피우기 쉽다. 되도록 자신은 힘쓰지 않고 힘을 적게 들여 다른 사람 노력의 덕을 기대한다. 그 결과 일의 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비극적인 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사람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라는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 효율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때 1+1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과 유대감이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나 사회적 문제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옳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달려들었다는 의인의 이야기는 뉴스에서나 접할 뿐이다. 자신이 선뜻 의인이 되기는 꺼려한다. 방관자로 전락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인원수로 계산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도랑 하나를 파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네 사람이 파면 하루 만에 완성한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이틀이 걸릴 수도 아니면 영원히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실무를 이행할 때 조직 관리에 능숙해야 하고 구성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책임을 확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집단 플러스 특정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도 높이는 길이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한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며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관자 효과에 기대지 마라. 머릿속의 맴도는 아마 다른 사람이 지금쯤이라는 생각을 접고 더욱 책임지고 용감하게 나서자. 방관자 효과에 기만과 우롱을 당한다면 자신에게 실망한다. 인생에 깊은 후회를 남기지 말자. 누군가 하겠지 라고 미루는 것보다 내가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자신을 당당하게 만든다.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외골수가 되지 마라. 샌딜 멀레이너서는 하버드 종신교수이다. 그는 7살 때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버드를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재직 중 메가더 천재상 즉 메가더 펠로우 프로그램을 수상하고 하버드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차관해 자신의 문제를 세계 빈곤 연구와 관련지었다. 한정된 자원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였다. 가난한 사람과 지나치게 바쁜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결핍된 자원이 주의력을 사로잡아 사람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자원이 결핍되면 주의력이 통제된다.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져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한정된 자원이라 규정되는 것들에는 천연자원은 물론 시간이나 노동력으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면 낙담하고 좌절한다. 이에 대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구성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통상적인 방식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한 각도에서 다른 각도로 옮겨다니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이해와 기억은 시각이 전환될 때마다 점차 심화된다. 그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진다. 영화관을 차릴 때와 가게를 차릴 때의 경험은 동일하다.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이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동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은 습관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인구 유동량을 측정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측한다. 또 매일 인력을 파견하고 현장을 답사해 데이터를 뽑는다. 시간대별 또는 연령대별로 유동인구를 측정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정된 자원으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동인구를 측정할 방법은 무엇일까? 일본의 한 영화사의 고위 경영자도 극장 개관 후보지 매입을 앞두고 그런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개관 후보지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갔다. 지갑 분실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을 물어 그곳의 극장을 개관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다. 그 극장은 이 영화사가 개관한 곳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영관이 되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저마다 달라서 같은 문제도 다르게 처리한다. 덮어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 차분하게 골몰하는 사람도 있다. 서두르다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는 것이 시간 제한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의 발상을 뒤엎는다. 또 하나의 관점이 생기고 기존의 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고의 발전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문제를 처리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면 설사 샛길로 가더라도 특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한 길로만 가다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 때 주저앉으면 안 된다. 길 옆에는 또 다른 길이 뻗어 있다. 그 길을 발견해야 한다. 샛길로 빠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야를 돌려야 한다.
어쩌면 그 길이 로마로 통할지 모른다. 새로 뚫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또 다른 길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할 수 있다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관찰력과 상상은 물론 사고력까지 길러진다. 다양한 각도로 사물을 관찰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충동은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 충동은 부정적인 감정 중 파괴력이 큰 감정 중 하나이다. 감성 지수가 떨어져 일어나는 감정으로 침착함을 잃고 행동을 통제했을 때 일어난다. 충동적 행동의 결과에 따라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억울하겠지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감정의 주인이 된다. 미국의 여러 교도소에서 20에서 30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0%가 자제력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였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통제하지 못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비단 재소자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의 범죄학자 프리드리히는 분노의 자극이 극에 달하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자제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못한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경노라는 감정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저지르거나 자살하거나 눈앞의 물건을 전부 부수는 등 자제 불가능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이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누구든지 분노가 치밀면 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충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잘 다스려야 한다. 충동을 자제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충동은 지뢰와 같아서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데니 로드릭 하버드 국제정치학 교수에게는 성격이 불같은 아들이 있었다. 성질 급한 이 아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매번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로드릭 교수는 아들을 매우 걱정하며 충동적인 행동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목구러미를 준 뒤 화가 날 때마다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의 못을 박으라고 했다. 아들은 첫날에만 무려 37개의 못을 박았다.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울타리의 못을 박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아들은 울타리의 못을 박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루 종일 화를 내지 않았다면 울타리에 박힌 옷을 하나씩 뽑아보라고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울타리에 있는 옷을 모두 뽑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타리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구나. 하지만 내 못질 덕에 울타리에는 작은 구멍들이 남아있구나. 이 울타리는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단다. 내가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내가 한 말들이 이목 구멍들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단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무심코 한 말이지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뒤늦게 수습하려 해도 이미 상처를 남긴 뒤라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없다. 한마디 말이라도 자신이 제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만이 답이다. 이성적 자아를 만들려면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마인드 컨트롤은 자유자재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트레스도 줄이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기복을 마주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기 감정 통제는 성공한 사람의 전략적 지혜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림으로 해서 신뢰를 얻는다. 치열한 경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충동을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생겼을 때 수습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도 감당하기 어렵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충동은 악마와 같은 존재이다. 일시적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충동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건강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부교수 레이티는 활력혁명적 교육과학과 두뇌라는 책을 통해 운동과 두뇌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발표했다. 운동이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학습자의 대뇌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준다는 원리였다. 뇌과학, 생물의학,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해서 운동이 뇌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으로 운동이 삶에 끼치는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운동이 주는 장점은 주의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노화 지연 등이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자는 체력이 약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체력 단련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체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 인내력이 향상되는 등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때문에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늘 강조한다. 건강하고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체육조직관리기관인 체육부를 신설해 전교생의 체육활동을 도모한다. 하버드 체육활동은 크게 학교별 리그전과 오락 스포츠 활동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교육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전공 과목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 모든 학생이 흥미와 기술에 따라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을 활발하게 한 학생이 끈기와 집중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었다. 신체기관은 청소년기의 발달을 완성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신체기관은 계속 발달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라고 한다. 각 기관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이 충전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있다. 체력을 비축하고 신체를 단련해야 할 시기에 몸을 사리지 않고 체력을 소모시킨다면 신체 기능의 발달은커녕 오히려 체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소년기에 잘못 들인 좋지 않은 습관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체력이 저하되면 매사에 의욕을 잃는다.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동으로 들인 좋은 습관은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골격과 근육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 호흡기, 소화기 계통 등의 신체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신체 발육을 촉진하고 면역력과 적응력까지 향상시켜준다. 신경계통 조절 기능을 개선해 신체 활동의 복잡한 변화를 판단하는 능력을 높이고 신체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체 기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좋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운동을 통해 단련된 심장은 맥박수 대비 충분한 혈액을 몸에 제공한다. 그 때문에 심장박동이 비교적 느리고 더 오랜 기간 건강한 심장 역할을 해낸다. 물론 다른 신체 기관에도 비슷한 효과를 준다.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결단력, 추진력, 자신감, 강인함, 책임감, 용기, 적극성, 독립성, 자제력 등 좋은 성품을 자극한다.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이지만 종목에 따라 형성되는 성격이 달라진다. 자전거, 수영, 조정, 조깅, 스케이팅, 스키 등은 끈기와 자제력, 적극성, 독립성, 결단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리듬체조, 역도, 육상, 멀리뛰기, 투창, 피겨스케이팅, 사격과 같은 운동은 끈기와 자제력, 용기, 적극성, 독립성, 결단력을 증진시킨다. 다이빙, 허들 경주, 승마, 등산, 모터사이클, 스카이다이빙은 결단력, 용기, 적극성과 독립성 강화에 좋다. 구기 종목은 적극성, 독립성, 끈기, 결단력, 용기, 자제력을 향상시킨다. 펜싱과 레슬링은 적극성, 독립성, 용기, 자제력, 결단력, 끈기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신체 리듬을 파괴할 수 있다.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운동에서 싹튼다.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공이 보장된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삶의 알찬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기쁨을 누려보자.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사람의 심리적 자질은 실천을 통해 훈련된다. 건강한 몸에서 더 좋은 심리적 자질이 드러난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면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여유 있게 마련된다. 의지력을 충전하라.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이들은 항상 힘이 넘치고 의지력이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그럴까? 로이 바우마이스터 심리학 교수와 존 티언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의지력의 재발견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 충동을 더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지력은 근육과도 같아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로가 쌓이지만 훈련을 통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우리가 의지력을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지력은 사실 정신적 에너지 자원이다. 상황에 따른 결정을 견제하고 유혹에 맞서는 등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데 쓰인다. 전력 공급기지처럼 곳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갈 때 예산을 초과하지 말자고 끊임없이 자신을 통제하면서 전력을 공급한다. 식사를 마치고 과제를 다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과제를 하면 전력이 공급된다. 숙제를 끝내고 나니 벌써 12시였다. 바로 침대에 누워 자고 싶지만 세수와 양치를 하니 전력이 또 소모되었다. 이렇듯 매일 수많은 의사결정과 행동, 그리고 고민 과정, 정서 조절, 논리적 추론 등에도 의지력은 가감없이 소모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방심하면 전력은 금방 고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버드 교수진이 제시한 제안을 들어보자. 1. 가장 필요한 일에 의지력을 쏟아야 한다.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데 의지력을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을 처리할수록 의지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피곤할 때는 침대에 누워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내일 해야 하는 핑곗거리를 찾고 그 유혹에 굴복한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의지력의 리듬을 파악해야 한다. 사람마다 생활 리듬이 다르다. 그에 따라 의지력의 파동 곡선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자정 12시에 일해야 효율이 가장 높다. 그렇게 하려면 밤 8에서 10시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각자의 생활 리듬에 따라 시간 분배와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효율이 높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사소한 일을 처리하면 된다. 3.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충전하라. 의지력도 신체적 에너지의 일부이다. 음식물 섭취로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원래 똑같은 효율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침을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효율이 더 높다. 씹는 운동을 통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신체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한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채 등교하게 한 뒤 무작위로 절반은 풍성한 아침을 먹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침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아침을 먹은 아이들은 오전 내내 더 많이 배우고 발표력도 좋았다. 그 후 모든 아이에게 아침과 점심시간 사이에 간식을 제공하자 이 차이는 사라졌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이다. 4. 좋은 생활 습관과 심리 상태를 유지하자. 단정한 용모는 활기찬 생활로 이끈다.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으로 자기 생활에 더 만족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목소리와 행동이 당당하기에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자신의 칭찬이나 인정도 충전 역할을 한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의지력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목표에 도전하면서 의지력은 소모되지만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충전할 수도, 절약할 수도 있다. 충전의 요소, 방전의 요소를 분명하게 알아두자. 이는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다. 자기 의지력을 계속 충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하자. 또한 의지력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하게 알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활용하자. 생각보다 훨씬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마르크스는
생활은 바다와 같아서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그 너머에 닿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굳건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대한 힘은 목표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태엽이 너무 조여진 시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간은 종이고 사람은 붓이며 인생은 글이다. 인생을 쓰는 글에는 스트레스가 곳곳에 존재한다. 글을 쓸 때 머리를 쥐어짜거나 쓸 말이 없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는 것처럼 쉽고 만만하게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생을 쓰는 도중에 원고를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린다면 완성되지 못한 인생작이 된다. 존재조차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세기의 걸작으로 탄생시키려는 욕심을 버려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모든 게 다 부질없다. 만약 행복이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토록 좋았던 성공이나 애쓰며 끌어모은 재산이나 지키려고 아등바등했던 명예도 의미 없게 된다. 시간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차를 살 돈으로 부모님에게 신발 한 켤레라도 선물하라. 악착같이 큰 집으로 이사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면 작은 집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다. 내면에 있는 집착과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때 난관 속에서도 즐거움을 얻는다. 고통과 좌절을 직시하고 고집과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일과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우울하고 어두운 생활과는 작별하고 알차고 열정이 넘치는 생활을 하자. 내려놓기는 일종의 지혜이고 지혜가 피워낸 마음가짐이다. 스트레스와 걱정을 내려놓고 열등감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욕망과 욕심을 포기할 줄 알아야 삶이 편안하다. 장사꾼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자 이제 좀 자요. 쓸데없는 생각일랑 그만하고 라고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를 거요. 몇 달 전에 돈을 빌렸는데 내일이 바로 돈을 갚는 날이구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돈 나올 구멍이 없잖소.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 이웃들이 독사보다 더 독하다는 걸 당신도 알 거요.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날 가만 놔두겠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뒤척였다. 보다 못한 아내는 이웃집을 향해 내일이 바로 우리 남편이 돈 갚는 날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일 돈을 못 갚는다. 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침실로 돌아와 이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돈을 못 받을까 걱정돼 한숨도 못 잘 거예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삶의 태도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걱정과 염려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욕망과 이상 앞에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마땅히 가져야 할 행복을 어떻게 껴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좌절감을 마주했을 때 진지한 태도로 헤쳐나갈 것인지 가슴 가득 답답함을 품고 있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그것이 걱정으로 치환되고 염려와 고민으로 자기 손발과 생각을 묶어놓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집념과 부담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망과 탐욕을 키워간다면 스스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진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자. 때로는 걱정을 사서 하듯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계속 꼬여 있으면 점점 짜증나고 원래 간단했던 일도 더 복잡해진다. 혼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어떻게든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아를 해방시키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나무는 가을의 낙엽을 떨어뜨려야만 다음 해에 푸른 잎이 돋는다. 과일나무는 꽃잎을 떨어뜨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구름 같은 돛을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다. 나를 바꾸는 하버드 자기관리. 우리는 생활이라는 전쟁터에서 전술을 짜는 장군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짠 전술에는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삶을 즐기듯 명랑한 전술을 짜보자. 자신이 짊어진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태도이다. 오늘의 행복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사는 힘이 된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웃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